안녕하십니까.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서종국의 법대로 2부 시작합니다. 2부의 중심 인물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자, 이재명 요즘 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좀 편할 것도 같아요. 여태까지 본인에게 전부 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다가 갑자기 송영길이 나타나서 하는 바람에 그럴 것도 같은데, 그런데 어제 이외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법정에서. 어제 법정에서 유동규는 이 정인으로 출석을 했고, 이재명은 피고인이죠. 재판 5번째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어제 처음으로 유동규와 이재명이 말을 섞었어요. 그 전에 재판에서는 서로 뭐 본청만척하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동규가 이야기할 때 이재명이 많이 쳐다봤다 그랬는데, 어제 실제로 말을 섞었는데 하이라이트는 뭐였습니까? 두 사람 대화의 하이라이트. 먼저 이제 호칭부터 방송요. 어제 유동규 씨는 옛날에는 이재명 씨 하다가 이재명 씨 했죠. 어제는 이제 막 싸우다 보니까 시장님 이랬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것이 정치다 TV조선 나갔거든요. 계속 세 번이나 이재명 피고인이라고 제가 호칭했어요. 이재명 피고인, 유동규 정인이 이래 싸웠다. 이재명 대표라고 안 하고 피고인 해야 되게 곧가면 처벌, 곧 처벌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재명을 이렇게 비판하는 의미의 호칭을 이재명 피고인 했는데, 오늘 이게 유튜브에서는 그냥 뭐 이재명이라고 하면 되죠. 호칭이 뭐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요. 이재명이라고 하고요. 어제 싸우는 걸 보면 제가 두 가지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속담이 두 개가. 두 가지. 첫째는 이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둘 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동규는 정인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또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둘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궁금하던데, 그러면 피고인이 정인을 상대로 직접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원래는 피고인이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변호인이 대신하는 겁니다. 원래는 피고인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변호인이 묻죠. 근데 이재명이 어제 직접 물어서 7, 8차례 유동규하고 설전을 벌이고 판사가 참 쓸데없는 걸 물으니까 제지하는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둘 다 피해갈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이제 만난 거죠. 질문하고 답하는. 왜 다른 자리 같으면 이게 안 만나면 되는데 어제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전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담이 생각나는 게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 자, 첫째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고, 혹 때리다 혹 붙였다. 혹 때리다 혹 붙였다. 혹 때려고 한 게 그거죠. 이재명이가. 뭐 말 안 하려고 했지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재명이가 이제 유동규한테요. 내가 수없이 우리는 권력의 감시를 받는 어항 속에 금붕어다. 우리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처럼 권력의 감시나 견제를 받으니까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 합법적으로 했는데 내가 수없이 강조했지 않냐. 그리고 막 벽에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CCTV도 설치해놓고 했잖아. 이게 이제 혹 들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유동규 씨가 혹을 더 붙여버렸어. 강력하게 두 가지를 이재명한테 반격을 했잖아. 첫째, 우리 형님 이재명 있잖아. 형님을 강제번식이라고 부하 직원들한테 불법으로 해라고 시키지 않느냐. 아니, 자, 조선일보 있습니다. 마침 이재명 불법 용인했겠냐 하니까 유동규 시장님이 시켰잖아요. 시장님이 시켰잖아요. 시장님이 이제 형님을 이재명 제가 보기 녹취록이나 모든 걸 보면 이재명이가 이게 감정이 필요하지. 이재명 형님은 정상인이에요. 이재선 아주 이제 똑똑하고 오히려 시정을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분을 이게 부하 직원들한테 불법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조사도 많이 받았잖아 그때. 시장님이 강제로 불법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정신병 이것 때문에 옛날에 기소됐다가 권순일 때문에 살아났잖아. 한마디도 못해. 이게 첫째 혹을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혹을 또 양쪽에 하나 더 붙였어요. 또 유동규 씨가 뭐랬냐? 아니, 시장님이 공신들을 전부 이게 불법으로 취업시킨 거 아닙니까? 그 대목이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시장 되자마자 자기 변호사 사무실 할 때 사무장 정지상이를 최고 요직에 정책실장 시켰죠. 그 다음에 격리하던 배소연이도 이게 성남에는 7급, 그 다음에 경기도 가면 5급을 주잖아. 말이 됩니까? 격리? 고졸이야. 5급.
그 다음에 또 누구? 박용수. 예. 7급 있던.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요. 송영길이 보좌관. 박용수를 성남에 3년간 비서관으로 시켰잖아. 또 있죠. 2명의 수행비서 조폭 출신. 처음에는 이제 백종선. 백종선. 이 사람이 조폭 출신이죠. 그 다음에 수행비서가 김진욱. 김진욱이도 조폭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인사를 마음대로 했지 않느냐. 아니, 당신 측근들, 공신들에게 요직에 마음대로 인사했지 않느냐. 이게 의왕 속에 건붕어만 그래 못하잖아요. 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유동규 씨가 딱 이게 형님 정신병 입원시킨 거 불법. 그 다음에 측근들 비리, 취업 비리. 이 두 개를 막 법정에서 강조하니까 이게 이재명 표정이 뭐 씹은 표정으로 반박이 안 되지. 이건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저는 어제 하이라이트였다. 이래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이재명이 혹 때려다가 혹을 붙여버렸고 그 중에서 특히 뭐 측근들, 공신들을 막 취업시킨 거. 근데 그 이야기 제가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이 정진상을 정책 실장자로 붙이면서 6급을 줬을까? 보통 실장 그러면 그래도 5급 주죠. 지금 5급이에요. 지금 5급이고. 예, 지금 5급이고. 그러니까 더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그 정무직이니까. 뭐 4급까지도 할 수 있겠지. 근데 4급을 못하는 4급 안 되죠. 4급 못하는 이유를 제가 들었어요. 뭐? 4급부터는 재산을 신고를 해야 돼요. 재산 신고를 해야 되면은 정진상 재산이 지금 어떻게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4급을 안 시켰다. 지금 보면은 배수연도 5급까지.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네. 아, 그러면 제가 이재명과 유동규 처음으로 맞붙었는데 누가 승리했느냐 이거를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말할 필요도 없네요. 아, 그러면 그리고 이제 어제요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게 하이라이트, 그게 중요하죠. 예, 김문기 씨하고 이제 유동규가 대면 보고 온 게 맞거든요. 이걸 이게 이재명이는 야 날짜가 언제냐, 금액이 그때 녹취록 보면 1,000억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2,000억이라고 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소한 거 있잖아. 뭐 공원 금액은 이게 유동규 씨도 정확한 기억이 안 난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동규 씨가 메모하는 습관도 없고 원래 이분이 통크 성악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10년 전의 기억인데 그게 대충 김문기 씨하고 보고하러는 갔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날짜가 언제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녹취록이 있다는 건 일단 대면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에게 어떻게든 사소한 거 있잖아. 꼬투리 잡아가지고 유동규 말을 탄핵하려 하는데 이걸 이게 우리 법조인들 용어로는요 대세에 지장 없다 그럽니다. 대세에 지장 없었다. 이게 김문기 알았다는 대세에는 아무 지장 없다는 거예요. 꼬투리 잡아도 기억 못할 수 있지. 사소한 거. 근데 대면 보고를 했다든지 이런 건 이게 분명하고. 근데 문제는 어제 그 정원 중에 낚시 있잖아. 그때 그 2015년 1월달에 호주 가가지고 둘이 골프 치죠. 김문기하고 둘이 골프 치잖아. 근데 그 낚시를 배를 돈은 유동규가 돈 내가지고 배를 빌렸잖아. 근데 그때 이제 그 김문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하고 백종선 수행비서 있잖아. 세 명이 요트 탔잖아. 근데 그때 어제 유동규 정언에 하면 야 이재명이가 70cm나 되는 참돔을 잡았대. 야 70cm. 참돔을 70cm면은 거의 엄청난 참돔이잖아. 참돔. 그래가 이재명이 엄청 좋아했대. 그래서 이게 김문기도 기쁘잖아. 이재명이가 좋아하니까 큰 거 잡으니 김문기도 막 좋아했을 거 아니야. 그 모르는 사람이 뭘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묘사하니까 이재명에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요트를 3명이 탄데 평생 한 번 탔겠지 요트는. 골프도 흔한 건 아니잖아요. 70cm도 처음 잡았겠죠. 그러니까 그때 김문기가 좋아해주고 막 박수 치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왜 좋아해주고 박수 치주고. 그러니까 이걸 이게 다 정언을 해버렸잖아. 이재명이가 70cm 참돔 잡음까지. 뭐 그 외에도 이게 뭐 김문기 씨에 대해서 뭐 유동규가 그랬는가 봐. 이분이 영어는 잘 못하고 좀 덤벙댄다 했더니 이재명이도 아 맞다고 덤벙댄다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있잖아요. 그 간 걸 다 정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처럼 이재명이는 뭐 이게 탄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그 더 저는 불리해진.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성대를 매길 필요조차 없죠. 그렇네. 아마 이거는 뭐 유동규 씨는요 전부 여기 본인의 기억에 따라 진실을 큰 방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든 이게 이재명이는 어떻게든 이게 그 거짓말로 모면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말이 꼬이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어제 법정에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골프를 치는데 예. 이 골프 치시죠? 저는 안 칩니다. 저도 안 칩니다. 아니 근데 골프를 치는데 이 18홀을 다 돼가니까 16홀까지 가니까 더 치고 싶어서 옆에로 그 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뭐 11번 홀이니까 다시 백을 해서 치려고 하니까는 거기 있던 그 서양인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갑자기 일본 사람이 흉내를 냈다. 그 세 명에서 뭐 일본인 사람인 것처럼 막 했다. 그래서 서로 낄낄거리고 웃었다. 그런 것도 재판부에서는 다 이게 김문기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그 정황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런 부분. 아, 그럼요. 전부 이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재명이가 뭐 저는 거짓말이라 보는데 예. 진짜로 기억이 안 나면요. 진짜 그 형을 강제번시키지 말고 본인이 입원해가지고 본인이 한번 조사받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그 매형이요. 아, 예. 지금 매형이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초창기에 병원 가가 진단받고 약을 좀 먹으면 치료는 안 돼요. 근데 그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재명이가 진짜 이게 골프 치고 요트한 걸 진심으로 한번 기억해보고 기억이 진짜 안 떠오르면 양심에 그러면 이게 본인이 저 진짜 이재명을 내가 인간적으로 방송 제가 몇 년 동안 네. 처음으로 이재명한테 걱정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빨리 지금이라도 형 대신에 네가 가서 한번 이게 치매 검사 받아봐라. 네. 양몸하게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 근데 뭐 이재명이가 그 기억이 안 나겠어요? 제가 이게 이재명 측근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재명의 장점이 있대, 정치인으로. 네. 그래도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완전 장돌뱅이 같은 놈이 지금 야당 대표까지 하고 대선 후보 됐잖아. 야, 대통령 될 뻔했어. 장점이 있대. 대통령 될 뻔했어. 그게 이재명의 가장 큰 장점이 뭐야? 이랬더니 제가 맞춰볼까요? 네. 뭉치는 거, 뭉치는 솜씨. 뭐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이제 잡아떼는 거. 그게 아니고 네. 사람을 기억력이 좋대. 한 번 본 사람은 잊어먹지 않니. 야, 이재명이 진짜 기억력이 좋대. 이게 우리 그 김문수 지사님 있잖아. 김문수 지사님 사람 보면 한 5번 만나도 처음 봐가 반갑다고 사람 기억을 잘 못하는 분 있잖아. 이걸 안면 인식장애라잖아. 안면 인식장애. 근데 이재명이가 뜬 이유는 오래전에 본 사람도 언제 어떻게 봤는지 기억력이 좋대. 그걸 이렇게 뜬 거예요. 저도 정치부 생활 오래 했는데 딱 정치인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그 기준으로 하면 한 10년 전에 봤는데도 기억을 하고 내 이름까지 알아요. 그러면 동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명함을 내가 한 5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올 때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장점은 그렇게 머리 기억력은 좋죠. 오죽하면 이게 뭐 중졸이 고시 붙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고시라는 게 암기입니다. 암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력 좋은 사람이 수십 번을 보고 통화하고 표창 주고 이게 모를 수가 없잖아.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저는 뭐 명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건강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기억이 안 나면 양심적으로 보고 그럼 가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서정문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신데 지금 법조인들이 판사들이 이거를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이게 이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100만 원 이상은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부가 일단 김문기 몰랐다는 것만 주로 다투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백현동은 끝나버렸죠. 백현동. 백현동은 이제 제가 뭐 저번에 했지만 위해서 뭐 4단계 상향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 그거는 이제 결정적인 게 4가지가 넣어버렸잖아. 김인섭 씨가 한 게. 바로 이제 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있죠? 시행사 정바울하고 이게 통화한 게 녹취가 돼 있었잖아. 이 녹취 사무실 압수했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제까지 형님이 다 했지 않냐? 그렇죠. 내 한 번만 살려달라. 이게 녹취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백종선 수행비서 있었잖아요. 편지가 나왔죠. 편지가 나왔죠. 이제까지 다 했고 유동규 걱정 마. 내가 이게 주장친다. 우리가 다 한다. 이게 편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특별 면회가 나왔죠. 전영수 씨나 또 이게 정지상이 넣고. 그 김인섭 씨 구속돼 있을 때, 다른 건으로 구속돼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300여 차례 통화 내역이 나왔잖아. 그렇죠. 정지상하고 김인섭. 그러면 통화 내역, 그 다음에 특별 면회, 그 다음에 편지, 그 다음에 녹취. 뭐 이 정도면 완벽하잖아. 이거는 김인섭이가 백현동을 다 했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이걸로 또 저는 100만 원 이상 나온다 봐요. 김문기 떠나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앞으로
이제 그 백현동 가지고 예, 예. 또 이게 재판이 진행되겠죠. 두 개니까 예, 지금 두 개죠. 하나가 지금 확실하게 그 허위사실 공표로 돼가고 있고 백현동의 그 용도 변경도 네. 허위사실로 지금 거의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이재명이 벌금을 받으면은 자 이재명 국회의원직 날아가죠. 대표직 날아가죠. 5년 동안 출마 못하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이 대선에서 434억. 보증하던 434억 토해내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엄정한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재판입니다. 재판.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인데 원래 이재명의 처음부터 시작된 건 대장동이었죠. 네. 대장동 몸통 의혹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현동 나오고 이렇게 성남의 각 동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정자동이 또 나왔어요. 정자동. 정자동. 예. 이번 주에 그 재판은요. 이번 예. 주 법대로 아닙니까? 예. 이번 주에서는 이제 수사가 가장 활발하게 된 게 판교 예. 정자동의 그 힐튼 호텔 있죠. 예. 예. 이 수사가요. 예. 20일 날 예. 성남지청에서 이제 그 성남시 공무원들 다 소환했고요. 예. 지금 이제 보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정자동은 합치되거든요. 예. 이번에 이재명이 추가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 쌍방울, 그다음에 백현동, 이는 예. 거의 수사 끝났잖아요. 예. 합치가 되고, 예. 그다음에 김진성 씨 위정을 해달라고 검사 사칭 네, 예, 예. 위정 교사 있잖아요. 예, 예. 세 개. 그다음에 그 정자동을 합치려거든요. 다시 서울지검으로 가져올 겁니다. 근데 성남지청에서 그 유민종 부장검사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예. 부장검사 유민종. 이분이 성남 FC 사건을 수사 끝냈잖아요. 예, 예. 기소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정자동입니다. 성남 그 FC가. 팀이 그 팀이 팀이 같네요. 그 팀. 아, 유민종 그러니까 부장검사. 대장동하고 성남 FC 공금 의혹을 같이 묶어서 기소를 했고 예. 이 기소를 해서 이제 공소유지만 하면 되니까 그 검찰팀이 이번에 정자동으로. 그렇죠. 아. 원래는 이제 그 서울지검에 일이 많으니까 예. 이제 그 성남지청은 FC 사건은 끝났으니까 지금 이제 FC하고 미래하고 대장동은 기소돼 있잖아요. 예, 예, 예. 이재명이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팀한테 정자동을 맡겼는데 그 팀이 열심히 합니다. 이게 특징이 있어요. 예. 검찰에 항상 이 지방으로 갈수록 더 열심히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다시 서울로 오기 위해서. 아니 그렇죠. 그게 공을 세워야 되거든. 원래 언론사도 중앙지 기자하고 또 이게 지방 출장 그 틀리잖아요. 그래서 주재 기자하고. 예. 중앙지검이 제일 부드럽게 해요. 예, 예. 중앙지검이. 근데 수원지검은 좀 이게 거칩니다. 근데 성남지청은 더 거칠어. 성남 FC 수사할 때 보면 알 거예요. 예, 예. FC 수사. 수원 지금 아래 성남 지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제가 여기 수원지검 쌍방울도 열심히 하는데 예. 야 그 이화영의 아들은 좀 봐주라. 이화영의 아들까지 취업을 불법을 했잖아요. 연예기획사에. 예. 근데 그걸 소환하더라고. 아들을 또 이게 내연애를 통해서 이화영을 압박하는 거죠. 예, 예. 수원지검도 이게 공을 세워야 되잖아. 예. 그래 자기 서울로 복귀하고 더 여기 그래요. 좀 거칩니다. 그런 게 있네요. 예. 성남지청은 더 하죠. 예, 예. 야 우리 지청에서 하나 큰 가난 잡아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엄청나게 압수했습니다. FC가. FC가. 예. 근데 그럼 정자동에서 이번 주에 뭐가 있었냐? 요즘 이게 그 주가 조작 많이 나오잖아. 예, 뭐 지금 8개 뭐 종목이요. 종목이 그게 SG 정권에서 막 튀어 나오잖아요. 주가 조작 세력들이 예, 막 반대 매매 가지고 4일 동안 예. 하한가 치고 예. 이 우리가 이제 그 주가 조작 주가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외국인들이 사면 따라 사잖아.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외국인이 안 사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놈으로 위장하는 거지. 자기가 외국계 정권사에서 주식을 사. 예, 예. 그럼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나 싶어서 뭔가 따라와. 뭔가 있나 보다. 따라 산다니까. 예, 예. 이걸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라 합니까? 검은 머리 외국이다. 아, 검은 머리 외국이. 이런 용어를 쓰잖아. 원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처럼 꾸미가지고 예. 검은 머리 외국이다. 예, 예. 이게 많이 오죠. 이 정자동의 힐튼 호텔이 그래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 이게 외국인인 것처럼 꾸민 거예요. 아, 실제로 이게 검은 머리들이 다 해. 예, 예. 이 정자동 사업은요. 정진상의 가장 첫건 황승택이가 주범이에요. 김만배 같은 자예요. 아, 예. 황승택. 예. 이 자각이 FC에서도 막 후원금 차명 모으고 이런 많은 사람이야. 예. 첫건이야. 예. 정지상이하고 절친이죠. 아, 이재명은 첫건도 많네요. 황승택. 예, 예. 이 자가 이제 그 우리 옛날 말로 치면 북을 치고 장구를 지가 다 치는 거예요. 북 치고 장구 치고. 예, 예. 황승택은 이제 그 정자동 개발을
연구 용역을 맡아. 이게 PMG 플랜, PMG 플랜, 이게 용역업체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발해야 됩니다 하고 용역을 내고 자기가 이름을 바꿔가 다른 사람 내세워서 실제 지회사인데 시행을 해요. 그게 배지처 아닙니까? 배지처 종합개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배지처 종합개발. 둘 다 황성태일 거야. 황성태. 그러니까 자기가 용역을 한 회사 하고 시행도 하고 한 회사나 다른 사람으로 회사를 꾸몄지. 한 회사가 못하거든. 북치고 장구치고 못하잖아. 북만 치든지 장구만 치야지. 황성태기가 주범이고 거기에 또 가담한 공범 중에 핵심은 안태준입니다. 안태준. 안태준 이게 문학진이라고 옛날에 문세평과 세표처럼 문학진이 있죠. 문학진이 보좌관 출신인데 이재명의 측근으로서 이게 전라도 고창 출신인데요. 이분이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을 해요. 그 사장이 리틀 이재명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고 고창에 이재명이 핵심 측근이니까 안태준이가 안태준이하고 황성태이가 주도하거든. 이 사업을. 그럼 이게 국내 사업이잖아. 이게 외국계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국내 사업을 하면 성남시에다가 사용료를 연간 5% 많이 내야 되잖아. 사용료를. 국내는 많이 내야 됩니다. 연간 이게 뭐 5% 이상 뭐 대충 통상 5%입니다. 내잖아. 그럼 여기 남는 게 없잖아. 야, 이걸 이재명이하고 정지상하고 머리를 굴려. 우리가 여기 외국계 기업으로 한번 바꿔보자. 외국인이 시행사에 외국인이 30% 넘으면 외국계 기업하면 이게 특혜가 많아. 세제상의 특혜를 주죠. 특혜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1% 이상이면 돼. 1년에 공짜지. 그렇죠. 그래서 1.5%를 한번 바꿔보자. 1% 이상이니까 외국계가. 그러면 이게 진짜 외국 놈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저거 하니까. 그래서 이 검은머리 외국인을 내세운 게 누구냐? 이거 처음 갑니다. 남영자. 방송에 언론에 전부 나씨라고 합니다. 나모씨 이렇게 나오죠. 남영자. 이게 왜 이 사람이 캐나다 국적인데 한국 사람이지. 이름이 남영자잖아. 남영자. 캐나다 국적만 있어. 근데 이 남편이 누구냐? 조진형. 남편은 A씨라고 보통 언론에서 안 까지. 조진형이 남편이야. 남편이 황성태기 밑에서 바지야. 배지체의 대표야. 배지체의 대표에서 했다니까. 황성태기 핵심 부하지. 그러니까 조진형이가 배지체 대표인데 네 부인이 캐나다 사람 아니냐. 그러면 네 부인을 캐나다 사람이 한 4억 내는 걸로 꾸미자. 뭐 돈도 안 냈겠지. 죽겠지. 서류상으로만 이제 그렇죠. 했겠죠. 4억을 내고 지분을 뭐 30.6% 이렇게 30이 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외국 자본 투자 유치한 거네 그러니까. 이게 2천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4억을 내고 30.6% 30% 지분을 주거든.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정말 기술자들이네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재명이나 정지상이가 바보입니까? 이재명이나 정지상이는 대장동이든 위례든 정자동이든 다 여기 의왕 속에 금붕어처럼 다 보고 있어. 그렇죠. 이재명이 똑똑합니다. 정지상이나 의왕 속에 금붕어처럼 김만배가 어떻게 하고 있고 나무기가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잖아. 이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김문기만 모를 뿐이지 다른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로비가 안 됐으면 바로 조사했겠지. 넌 진짜 외국인이 30% 냈어? 어떻게 4억 내고 30% 지분을 줘? 그러고 왜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야? 대표 부인이잖아. 조진영의 부인이 남영자라니까 투자한. 근데 왜 짜고 이제 몫이 나눠졌겠지. 이럴 때 눈 감아준 거죠. 이걸 성남지청에서 전면 조사 이번에 공무원 소환하고 지금 완전히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이번 주에 큰 사건이에요. 그러면 뭐 대장동, 백현동, 뭐 대장동은 이미 뭐 기소가 됐고 백현동 이전에 정자동 때문에 그 또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수도 있네. 이재명에게 합치는 거죠. 좀 더, 합쳐서 다 합쳐서. 항상 이 검찰이 볼 때 완전히 옛날에 금광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게 막 금이 쏟아오는 거 있잖아. 근데 대장동은 어려워요. 제가 항상 그 무덤으로 비유해. 대장동은요 이미 그 무덤을 치면 우리 강남에 가면 선릉이라고 있잖아. 선릉. 그 조선시대 성종의 무덤이잖아. 일본이 임진왜란 때 다 도굴 해버렸죠. 도굴을 많이 해버렸다. 그 파봤자 아무것도 안 놉니다. 대장동도 그런. 대장동은 이게 문재인 때 검찰을 있잖아. 이정수, 박범계 있을 때 다 이게
방향을 유동규가 주범인 것처럼 다 털어놨고 중요한 정보를 다 없애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을 된 거지. 그러니까 대장동을 바로잡으려 제일 힘든 거야. 근데 다른 데는 전에 전 정권이 손을 안 댔잖아. 몰랐어. 파보니까 막 그냥 증거가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증거가. 금맥이에요, 금맥. 은폐한 증거가 없잖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그런 사람들. 전벽에 증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영장. 이게 완전히 뭐 천마총이고 문영왕릉처럼 보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 증거가. 그게 순서가 어떠냐? 그게 대장동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위례, 쉬운 게 위례. 위례는 좀 쉬워. 그 다음에 백현동. 그 다음에 정자동. 이래 갈수록 손을 안 탔다 그래. 우리 검사들 용어로는 손을 안 탄 수사다. 깨끗한 수사라 이거지. 우리가 앞서에 가보니까 다 있더라 이게 원래대로. 이게 그래서 저는 심각한 게 이제 위례까지는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순서대로 가면 쌍방울, 백현동, 정자동. 그 다음에 위정교사. 위정교사 하나만 가지고도 원래는 구속이지 뭐. 줄줄이 남았네. 이렇게 모아서 영장 청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한꺼번에 이제 다 모았어. 자, 그럼 마지막 꼭 한마디. 저기 법대로잖아. 오늘 정치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치. 법대로인데 정치 한마디 하면 이게 다 모아서 국회로 영장이 온다. 이때 박광원이는 어떻게 할까? 박광원이는 어떻게 할까? 신임 원내대표. 이거 정치 영역이잖아. 저는 이낙연의 핵심으로서. 그렇죠. 이재명 그 부분이 있네. 이재명 저는 보호 안 해줍니다. 제가 여기 어제 취임됐잖아. 과반수로. 근데 이재명 보호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저 일성에. 그럼 보통 것들이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됩니다. 뭐 이게 어떻게든 검찰 탄압 막아야 됩니다 이러잖아. 그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 4개가 온다. 그때 더 큰 거는 정치 리스크로 박광원이가 이낙연 계잖아. 이낙연 때 본부장 했죠? 그렇죠. 과연 이게 이재명을 지켜줄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재명 이번에는 이게 박광원에 의해서 통과된다. 구속동의안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거기서 정말 예상 밖으로 비명이 한 명, 딱 그 박광원이 출마했고 나머지 3명이 친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어차피 그 친명을 다 배제하고 1차에서 가반을 몰아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그 박광원에게 기대하는 건 이재명 보호하지 마 이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완전히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그것이 오늘 이 순간까지의 우리 정치 법조논객 서정무 변호사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더 많은, 지금 오늘도 많이 풍성했지만 다음 주에도 또 풍성한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